님이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희 아버지 오늘 오셨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다가 오늘 미팅 장소에 들어와 계시네요. 이제 아버지가 위중한 그러니까 재발된 암이셨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영양요법을 찾고 있던 차에 글리코 영양소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많았을까요? 없었어요. 예. 이걸 우리 가족한테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출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충실한 소비자, 그리고 매니아 소비자가 먼저 된 거예요. 예, 그 이면에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저희 집 식구분들이 먼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용량과 또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써봤거든요. 제가 먼저 실험해 본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배우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배운 게 사업을 배운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직업군도 학교 다닐 때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부분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저희 식구들의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러 나온 거예요. 예. 그때는 전문가 세미나가 토요일 저녁 8시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그걸 공유하려고 나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충실한 소비자로 1년 이상을 제가 이제 보냈고요. 아까 약국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약국에 없는 도구가 하나 나는 더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그냥 주로 어디가 불편한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1년이 넘게 가니까 되게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몸은 하나인데 관리해야 될 환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자, 아니면 시스템 사업이고 이런 거 자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전달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미국 본사를 그렇게 해서 1년 이상을 보낸 다음에 본사를 가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사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미팅은 전혀 가보지를 않고 듣지도 않고 책도 안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글리코에 매료되어 있는 그냥 약사였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미국 본사를 가보고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고객 관리를 한 거고 사업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 현장에서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가서 제대로 사업을 좀 배우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하게 됐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사학과의 자세라는 강의를 오늘 하는데 되게 송구스러운 부분이, 저는 자세가 정말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자세가 매우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거대로 제 방식대로 그냥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학과의 자세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김창선 대표님께서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대잖아요. 저한테 전달한 분한테. 저 약사님은 사업은 절대 아니다. 성질 건드리지 말고 잘 드시게끔만 가만히 내비두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김창선 대표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사람이고, 그게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직급은 골드 ED, 큐 골드 ED를 간 거예요. 사학과 자세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 나와서 스피치를 하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사학과의 자세를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하루 종일 귀에서 전화기가 떨어나지를 않죠. 왜냐하면 시스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점수로 고객 관리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저 혼자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바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류로 바빠야 되는데 디렉터, 실버 디렉터, 골드 디렉터를 밟았던 대로 그냥 1년을 계속 간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예를 보여드리는 건 사업가의 자세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마인드를 장착하지 않으면 굉장히 늦게 깨우치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제가 그걸 조금 빨리 깨우쳐서 그때는 1년이라는 시간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게 나중에 되니까 5년, 7년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업으로 결단하고 자세를 갖추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던 분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1년이 향후 저는 5년, 7년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도 초보 지금 소비자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거를 1년 후에라도 깨달은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근데 그 깨달음은 사실은 미국 본사를 가봤기 때문에 저는 탁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던 거예요. 예. 아까 김창선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미국 본사 가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했고요. 그래서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빠르고 늦은 것은 결국은 끝은 비슷하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예. 누가 골디들이 빨리 가냐 적게 늦게 가냐 그거에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PD, 브론즈, 실버, 칠고 올라가실 때 걸린 기간은 평균적으로 다 어때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앞에 고생하셨으면 뒤를 앞당기시면 되고요. 앞에 내가 조금 달렸는데 뒤에 좀 져줘야 상관없어요. 예. 언제나 누구나 그 자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업가의 자세를 논하자니 제 초창기 모습이 생각이 나서 지금 근데 그랬던 사람도 여기서 그 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부제를 사업가라면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if잖아요. if 내가 만약에 사업가라면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사업을 하기로 결단한 건지 오는 게 재밌기는 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오기는 하는데 내가 사업인지 이게 지금 소비를 하면서 재미를 그냥 느끼는 건지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단을 지금 하셔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이잖아요. if 사업가라면이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신 분들도 내가 사업가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내가 딱 그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세는 크게 그냥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외형적인 외적 자세와 그 다음에 내적 자세로 나눴는데 둘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 다 중요하죠. 그러려면 재미가 없잖아요, 질문이. 그렇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갖춰야 될 순서도 있고요.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중요도는 똑같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게 안 돼요.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딱 50% 50%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에 저도 이제 항상 자주 듣지만 자꾸 어떻게 돼요? 인간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외적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중요한 건 똑같이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내적 자세가 아무리 좋게 충만한 분도 사실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적인 기회에 있어서.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를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사업 성장과 나를 보고 내 팀이 구축이 되어져서 큰 그룹을 이루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퍼센테이지가 외와 내를 본다면 물론 베이스를 받쳐주는 내가 없으면 안 되지만 지금 원하시는 걸 얻기 위해서는 외적 자세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높이셔야 돼요. 높이셔야 돼요. 자,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래 라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전 프로 사업가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 본질은 어떻든지 간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요.
이거는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돼요.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자기 성격에서 약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나는 원래 이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순간 사실은 나는 편할지 모르고 당당할지 모르나 내가 컨택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 함께 한다 안 한다?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속은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도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되고요. 초조해도 내 눈이 불안감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급한데 급하게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도 많이 하고 대기업의 CEO들 성공하신 분들 다 하시잖아요. 며칠 전에 루미노베이션에서 칼라 테라피도 받으셨죠. 그 나한테 어울리는 칼라. 그거 왜 그럴까요? 호감을 일으켜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자꾸 만나야지 사실은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될 것이냐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업은 일단 만남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고 그 만났을 때 받는 상대방이 나를 보는 첫인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 하셔야 되는데 자 그만큼 외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교수는 신경정신과 옛날로 치면 정신과지만 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인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분 교수님 그 썼던 책이나 논문을 막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추적 관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되게 높고 대인관계에 좋은 영향인데 이런 분들이 5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확률을 따져봤더니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50년 후까지 행복하고 성공한 확률도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업가라면 if 사업가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 하시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려니까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치나 이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연예인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면 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만나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좋고 저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잘 웃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지 우리가 뭐 이렇게 까끌하는 거 이런 거 좀 깎으면 뭐 이쁘긴 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글리코 영양소를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여기서 말한 시스템을 완전히 외우고 장착하고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아까 제가 퍼센테이지가 어디가 크다 그랬냐면 그 모든 내면적인 것만 있고 외면적인 외적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어떻다 그랬어요? 기회는 저한테 적게 있어요. 적게 와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주 어려운 노력,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쉽다라는 거예요. 외적 자세를 갖추기는. 내적 자세는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리더십 함양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외적 자세는 금방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첫인상 불변의 법칙. 첫인상 불변의 법칙.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누구 딱 만났는데 저 사람 별로야 이 생각? 속으로 아니 저 사람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 속으로 안 드세요? 누구 딱 만나러 가면? 드시죠? 나만 그럴까요? 상대방은 더해요. 그래서 뭐냐면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욕조에다가요 물을 잔뜩 받아놓고 잉크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파란 잉크물이요 요만한 컵에 떨어뜨렸을 때 농도는 굉장히 파랗게 보이겠지만 잔뜩 받아둔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조금 되면 희석돼서 그 파란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은 욕조물에 있는 파란 잉크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춰가는 거지
내가 나한테 맞는 사람, 스폰서도 안 맞는 사람, 파트너도 맞는 사람, 이건 사업가라면 if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인상 불변의 법칙, 그다음에 후광 효과는 뭐냐면 조그만한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너무 정갈하게 신발이 깨끗하네. 이 사람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구나. 나를 만나러 나기 위해서 신경 쓴 게 보이네. 이렇게 해서 작은 단서들이 딱 보임으로 인해서 그게 장점으로 갈 건지 단점으로 갈 건지. 이 사람 너무 설명도 잘하고 했는데 나를 만나러 왔는데 저게 뭐야 라는 조그만 불편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요즘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너무 지저분한 옷을 막 묻은 걸 입고 나왔다든지 신발에 흙이 잔뜩 묻은 게 있다면 사장님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서 상대방을 딱 봤을 때 설명은 완전 박사야. 그리고 박사. 비전은 너무 잘 줘.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신뢰감이 있으세요, 그분한테? 등산복 입고 막 나왔어요. 등산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 불변의 법칙인데요. 이 첫인상에 퀴즈 낼까요? 퀴즈는 아니고 딱 첫인상 보고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시간이? 3초? 1초?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어? 0.5? 0.1초 누가 하셨어요? 가장 가깝게 0.15초예요. 0.15초. 그거는 뭐냐면 단거리 육상 선수가 준비하고 있다가 총소리 딱 들렸을 때 근육이 바로 딱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첫인상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사학가의 자세와 나의 첫인상을 어떻게 메이킹을 해서 나갈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그 소리 장점으로 들어가면 듣는 내내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집중 잘해요. 속으로도 이 사람 되게 괜찮다 멋있다. 그러면 매너테크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순간 그 사람 머릿속에 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큰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첫인상 때 조금 내가 아니었어.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호감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하고 60번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해요? 40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럼 바뀌어요. 이렇게 하실래요? 첫인상 불변의 법칙으로 내가 신경 쓰고 정신 차리실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그 정도로 탁 퍼스트 임프레션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첫인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 사업을 전달하는 사업가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의 모델이신 거예요. 내가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과 같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가의 자세를 장착하고 외적 자세를 장착하고 만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평가도 평가절하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메나테크가 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너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회사를 그 광고 홍보하는 내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래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크하실 때 심소영 너 오늘 네가 한 게 너의 최선이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 최선이냐고. 최선 아닐 때 많아요. 그냥 편한 거 좋아하고 편하게 있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 질문을 항상 던지라는 거예요. 예, 최선이냐고요. 최선 아니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최선 다 할 수 있잖아요. 최선 다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인상의 결정 요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퍼센테이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네? 누가 얘기하셨죠? 네. 첫 번째, 얼굴 표정이에요. 1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얼굴 표정만 잘 하고 있어도 나는 좋은 첫인상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표정들이 편안하고 밝고 좋아요. 근데 일반 OM을 하잖아요. OM을 하면 여기는 완전히 레이저 쏘고 그게 뭐냐면 죽상인 사람이 있고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어떻게 해요? 죽상을 보시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50분 사이에 그 사람 표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게 강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거든요. 중간 과정 지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웃기도 하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나갈 때 얼굴이 편해지잖아요. 그럼 전 그 강의 성공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얼굴 표정이니까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내가 몰라요. 나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대신 물어봐서 또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삐져가지고 막 그렇게 안 돼. 그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 때는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전 안 그러는데요. 그럼 왜 물어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스폰서 본인이나 잘하지. 이 스폰서는 온라인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가 할 거니까 본인 것만. 그래서 모를 때 그래서 표정 연습, 웃는 연습 이런 거. 제가 김창수 대표님 과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키마우스시잖아요. 그 굉장히 좋은 별명이에요. 미키마우스는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고 웃고 있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서는 더 쉬워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하면 돼요? 눈으로 웃으시면 돼요. 눈으로. 눈으로 웃으시면 되고 웃기 어려우면 눈썹이라도 한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세요? 웃는 연습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인상 결정 요인은 얼굴 표정이기 때문에 뉴 페이스를 만나러 가시기 전에 해필이면 아침부터 집에서 바가지를 긁었다든지 남편이 열받게 했다든지 애가 열받게 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사람 오기 전에 화장실 가서요. 얼굴 보시고 입 풀고 아야이오 하고 웃으세요. 그렇게 해서 마인드를 싹 돌려놓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얼굴에 딱 보여요. 안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그런 거 하나 여담을 드리자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미팅이랑 이런 게 단체 미팅 같은 거 하면 꼭 핵폭탄들이 있었죠. 원자 폭탄, 핵폭탄 있으면 여자분들 중에 꼭 그러잖아요. 그럼 남성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혹시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혹시 오늘 저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그럼 아니요, 저는 기분 나쁜 일 없어요. 이런 친구들 꼭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첫 번째 성공의 외적 자세의 첫 번째 요인은 어떻다? 얼굴 표정이에요. 얼굴 표정.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미소를 머금고 그래서 우리가 뉴페이스한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시려면 이 안에서 사학과들끼리 인사하시고 악수 요즘에 좀 이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부딪히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인사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 요인은 그 다음이 외모가 준수하냐. 세 번째는 차림새는 어떠냐. 차림새라는 건 옷과 신발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투와 자주 사용하는 용어. 다섯 번째가 목소리 톤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이런 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셔서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어떻게 하시라고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외모의 준수는 생긴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김태희, 전지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람 입장에서 사장님들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는 거 기분 좋지 않으세요? 좋잖아요. 그죠? 저도 약국에 있어 보면 그래요.
영업사원이라든지 고객분들 중에 준수하신 분이 오면은 복약 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더 하게 돼.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기분이 좋아.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비타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친절하고 그렇게 해서 외모 준수는 좀 가꾸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이제 헤어라든지 남성분들은 헤어, 와이셔츠 깃 같은 거 여기 막 때 묶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되고 여성분들 옷이 조금 단적 비즈니스에 걸맞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지금 숏팬츠에 운동복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운동하기 걷기 대회 나가는 복장이고요. 그렇죠. 사업에 적합한 복장으로 너무 딱딱할 필요는 없지만 사학가로 보이는 건지 동네에서 산책할 때 만나는 동네 아줌마로 보이는 건지 동네 아저씨로 보이는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차림새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의상하고 어쨌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제가 원영종 대표님 항상 보면 존경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외모에 준수한 차림새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신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원영경 사장님은 저 나이 때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 직급이 가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직급을 가는 거예요. 예. PD 가기 전에는 편한 대로 있다가 PD가 되면 갑자기 그런다? 아니요. 그래서 PD 못 가는 거죠. PD를 가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PD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투와 자주 사용하는 용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투.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어투는 뭐 사투리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비속어라든지 아니면 좀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한다든지 하는 그 같은 말이 좋은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라든지 남의 말꼬리를 잡고 그 흉내내는 분들이 있어요. 말꼬리 끝나면 그 말을 반복해서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어투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이런 것들 내가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는 이거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 톤이에요. 전화 받아보면 저 사람이 어떨 거라는 거 잡혀요. 감이. 신규 만나러 갈 때 전화통화 먼저 하고 가잖아요. 벌써 목소리에서 50%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감 오거든요. 아마 사장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다 모두 다 성우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목소리 톤이잖아요. 톤. 이거는 안 되면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배워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여기 뭐 허락은 얻지 않았지만 우리 유미자 대표님 성악가시잖아요. 발성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녹음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라면 내 강의 녹음하거나 녹화한 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는 노력하시면 변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목을 힘을 많이 써서 너무 성대결절 이렇게 막 오고 목을 잘못 써가지고 그 좀 배웠거든요. 예, 배웠고 그 다음에 왜 목소리 톤이 중요하냐면 듣기 좋은 목소리는요 집중도가 올라가요. 근데 목소리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용이 정말 굿인데 안 듣게 돼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중요해요. 톤이. 컬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인지 너무 건조한 목소리인지 아니면 너무 크게 말하는 목소리인지 이런 것들. 예. 사투리도 듣기 좋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어떤 사장님 발표하셨던 사장님 경상도 사투리 쓰셨잖아요. 남자 사장님. 같은 경상도 사투리인데도 너무 부드럽고 듣기 좋잖아요. 톤이 틀려서 그래요. 예. 예. 다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관심 두지 않고 글리코가 대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대단한 걸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모르는 게 이상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제품만 명품이면 다 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도구를 가지고 하는데 나는 사업가의 자세로 내가 임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명품 회사예요. 나도 명품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전달하는 나도. 제품도 명품인데, 그렇죠? 그래서 메러비안의 법칙, 이건 보시면 더 놀라요. 여기 보세요. 시각적인 게 몇 프로예요? 55%예요. 청각적인 거 38%. 이거 빼고 더하기 어렵잖아요. 남은 게 뭐예요? 대화의 내용이 단 몇 프로? 나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집중해서 잘 듣고 우호적인 게 되려면 7%, 내용은 7%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93%는 어디서 온다? 외적 자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고 있었거든요. 내용을 계속 충실하게 주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에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표정, 복대, 네, 제스처 있잖아요. 제스처 잘 쓰셔야 됩니다. 이러는 분들 있어요. 정신없어요. 막 좋으니까 막 이래요. 지휘해요. 지휘해. 막 오케스트라 지휘.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어깨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습관. 근데 두 번째, 그 습관이 왜 이렇게 되냐? 불안해서 그래요. 저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될까봐 불안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습관인데, 그때는 스폰서 사장님이 손을 꽉 잡아주시는지 종아리를 꽉 눌러주세요. 못 움직이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고 막 이럴 때 제가 포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고급 스킬이에요. 강사하고 거기 가야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손동작이에요. 이거 테이블 위에서 딱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각적인 요인 보면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하세요. 다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93%에 해당하는 것을 키우세요. 93%. 네. 93%나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연예인들 이렇게 보시면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입었을 때 저렇게 손현주 씨 되게 멋있는데 저게 뭐예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범죄자 같고 저쪽은 뭐가 이런 느낌이에요. 타고난 이미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호감을 일으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감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에게 호기심이 생기면 내가 표현하거나 어떤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얻어올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자꾸 만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잘 돼요. 그럼 관계 유지가 되면 다시 또 어디로? 또 호감을 갖게 되고,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비호감 한번 볼까요? 비호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우, 비호감이야, 저 사람.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내 얘기 안 들어요. 무관심해요. 전화 씹어요. 카톡 오면 그냥 보긴 봤는데 무풀 이렇게 돼요. 무관심이 가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얼개고리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은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외적 자세. 이 연예인 과거 있었죠. 서민정 씨인가요? 이 사람 트레이드 마크가 저 얼굴이에요. 항상 눈이 안 보이는, 너무 눈이 안 보이게 웃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만드는 거래요. 자기 원래 되게 무표정하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스마일 여왕이라는 것을 자기의 개인 브랜드로 활용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곧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희석하시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사업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 자체를 막 바꿔라,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환경 내에서는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거나 먼저 아는 척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또 내가 먼저 아는 척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방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의도해서 하는 게 좀 이상해요. 내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고 불편하고 아이, 낯간지러 내가 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서 습관이 되니까 그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자, 그래서 나의 이미지는 어떨까?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냐 나는.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매진하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을. 특히 우리 글로벌 B&B 분들은 너무 사람들이 좋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금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 봤더니 정지만 대표님하고 김창선 대표님이 너무 남성분들이신데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두 분이 차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대신 제가 하잖아요. 아셨죠? 예. 자, 내적 자세 정리하겠습니다. 내적 자세는 한 5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제가 그 작년에 하브루타 배우면서 저희 글로벌 B&B에서 역지사지 인간관계론 책이 나왔죠. 오늘 판매도 될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뭐 구매하시면 돼요. 그걸로 프로그램 할 거라서 역지사지의 자세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죠. 긍정적인 자세의 첫 번째 척도는 긍정적인 말과 글을 일단은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글은 요즘에 카톡이라는 문화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잘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SNS 에티켓이 있거든요. 예.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그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는데 카톡으로 보내는 건 그게 없어요. 그냥 딱 글이거든요. 나는 이 뜻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은 완전 기분 나쁠 수 있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뜻으로 보냈는데 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보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나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세를 마인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는 긍정적이 돼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과 글부터 바꾸시는 게 출발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자세는. 그래서 말과 글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인 기업가의 자세는 우리가 자영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1인 기업가라고 했어요. 네. 1인 기업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동네에 있는 가게 사장님으로 우리가 나를 생각하지 말고 직원은 있지 않지만 내가 대표기 때문에 1인 기업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인 기업가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똑같아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가게 자리도 가서 계약하셔야 되고 집기류도 다 사서 배치하셔야 되고 직원도 다 뽑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오픈하고 클로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의가 언제 있는지 스폰서한테 맨날 물어보고 왜 안 알려주셨어요? if 사업가라면 그건 아니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료값 내가 스스로 자료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게나 그 다음에 회사 할 때 회사 차릴 때 냉장고 뭐뭐 집기류 그거 누가 내 돈으로 누가 해줬어요 대신? 사장이면 내가 준비하는 인테리어도 내가 하는 거잖아. 자료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치페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게 멋진 게 더치페이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 어떤 특별한 일일 때 스폰서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인 사업가로서의 자세로 굉장히 중요해요.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너하고 스폰서로서의 자세는 이 뒤에 그림으로 나오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가 사업의 몇십 프로? 90%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글로벌 B&B의 인간관계의 제일 핵심은 역지사지다 이거예요. 반드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리더를 영입했을 때 한 10% 정도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기서 발전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90%라는 거예요. 정진만 대표님, 김창선 대표님 같은 분들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개발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 파트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LOS라고 부르죠. 그 관계가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갈등으로 떠나는 사람이 거의 5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손님으로 계십니까? 네, 질문 던질게요. 주인으로 누구를 집에 초대하면 어떻게 하세요? 호스트 역할 하시죠? 안내해드리고 음식 대접하고 내가 주도해서 싹 다 판을 여시는 거예요. 손님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손님처럼 하고 계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직급이 낮아도 주인이에요. 처음부터. 디렉터라는 직급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님을 초대해서 주도하는 호스트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에요. 고용인과 고용주는 달라요. 마인드가. 그렇죠. 일반 사업에서도 카페 사장과 카페 알바는 달라요. 카페 알바는 비 오고 눈 오면 좋아요. 오늘 한가하니까. 카페 사장은 비 오고 눈 오면 오늘 또 손님이 적겠네. 어떻게 매출을 올리지? 라는 고민을 해요. 경영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손님이라는 관점, 내가 손님으로 계속 여기 오고 있으면 내 자리는 다른 분들이 다 차지할 거예요. 성공자들이. 그래서 라인 오브 스폰서십 LOS는 뭐 스폰서나 파트너의 관계를 뜻하는 거고요. 비즈니스의 핵심은 LOS. 그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원동력이 바로 LOS의 맨파워로 가는 거예요. 자, 스폰서, 파트너, 또 형제그룹 간의 관계까지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형제그룹은 스폰서의 또 다른 그룹 원으로서 나와는 자매의 형제와 같은 입장이죠. 형제그룹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크게 사업을 성공해요. 형제그룹을 잘 챙기는 거. 챙긴다 그러니까 막 거기랑 더 친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예. 반목하지 않고 그 형제그룹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잘 챙기는 분들은 성공해요. 왜요? 360도 리더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 발휘해서 우리 스폰서가 마음 편하게 후원을 잘해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잘 협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메나테크에서 사학과의 자세에서 이 성공하려는 키워드 이 키가 뭘까요? 키. 내적 자세의 키는 바로 인간관계인데 앞에 보다 역지사지 인간관계이다. 이걸로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